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 9월 9일인데 시가 저가에서 종가 고가를 조금 마감을 하면서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약간 오늘 또 8월 5일처럼 블랙 먼데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은 화면처럼 아침에 약간 약세게 출발했는데 조금씩 많이 당겨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시가 저가 수준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저점을 알 수 있지만은 저점은 조금 지나가야 알 수가 있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침에 장의 흐름 자체가 종목이 이렇게 쭉 양봉으로 뭐 쉽게 말해서 아침에 약간 한 개장하고 30분 정도 주춤되다가 수급의 주체별로는 약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개인이 매수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종가 고가까지 이렇게 쭉 당기면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힘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심스럽게나마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갈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매일 함께하는 내일 증시가 되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사실 이게 어디가 저점이다 말하기는 조금 모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당긴다면 거래량을 증가시켜서 기본적으로 그게 빠져 있죠. 이게 거래량 증가가 없으니까 거래가 증가되면서 거의 전 5일선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신뢰도를 가져가는데 이런 과정이 오면 보통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저점에 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주식을 이제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잡으려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 정도만 이제 다음 거래일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내려가게 되면 출발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한 중간선까지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기준선을 내가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갈지는 시장이 주는 거고 다만 이 수익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익 보존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이익 보존 가격으로 지지선을 높여가는 전략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주요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만 놓고 보면 이런 코스닥인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아마 힘의 논리의 관점에서는 야 그래도 저점을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시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나라 장의 기준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스닥이나 이런 것 자체가 하락폭의 절반 이상 그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이만큼 내려갔으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회복되면 오케이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만 회복되다가 실패를 하면 다음 거래 올라갈지 추가적으로 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가 급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다면 최소한 이 전일 기준봉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전일 음봉을 말하겠죠. 예, 전일 음봉에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회복이 되면 힘이 좋은 거고 중간이나 뭐 30% 정도 못 치면 꼭 우리가 복잡한 피보나치 수요를 말하지 않아도 아직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일단 시가 저가가 양봉으로 해서 저점을 논한다면 이렇게는 첫 번째는 그 기준봉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봉의 절반 이상을 지켜라.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라간 종목들 말고요. 뭐 바닥에서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올라왔으면 요 상승폭의 중간값 이상. 그러면 중간값이란 게 눈대중으로 대략 보셔도 돼요. 하지만 요 이상을 다음 거래일에 지켜주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말할 때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5월선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 관점에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일단은 등락 해락에서 주체별로는 잡히지 않더라도 시장 파워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높으면 물론 많이 빠졌다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첫날보다 작겠지만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높은 것도 힘의 관점에서 조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그 빈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코스피는 보면 이제 900개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근데 최근에 장의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1000개, 얼추 1000개, 얼추 1000개 여기 4일 연속 1000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루에 지금 970개 정도의 종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최근 한 열흘 동안의 코스닥의 전일비 지수의 등락폭을 놓고 보면 내린 날짜들이 오른 날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저점을 찍었다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논점으로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서 5일선,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이 이제 5일선에 안착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8월 초순에도 어쨌든 암흑 같은 장에서 한번 올라올 때는 이 하락폭의 중간값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에는 이 중간값을 지켜주는지를 봅니다. 지켜줬으니까 보유가 되는 거고, 지켜줬는데 5일선에 닿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하면 1차 저항 다음은 지지선이잖아요. 저항 다음은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이 이렇게 안착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안착이 안 됐죠. 이게 왜냐면 아직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그렇게 조금씩. 그럼 요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다음에 만약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와도 깊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올라갈수록 저항은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논할 때는 1차적으로 전날 급락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도 뚜렷하게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은데 플러스 종목을 보게 되면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은 인버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인버스가 아직까지는 음봉이지만 힘은 살아있는 거고, 또 거래대금이 많은데 빨간색을 보면 레버리지는 있어요. 양봉이지만 5주선까지 못 왔고, 코스닥 HD 현대인력이 있습니다. 양봉이지만 많이 못 왔기 때문에 뭐 오늘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큰 돈이 움직인 건 없어요. 코스닥을 똑같은 순으로 거래대금으로 빨간색을 보면 이제 대봉 LS라는 게 뭐 개별주입니다. 예, 그죠? 비만 관련해서 블루엔텍, 예, 개별주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화장품이든 HLB든 빨간색 중에서 화승밸브든 뭐 샤페론이든, 예, 아주 개별주이죠. LK 삼양이든, 네, 또 뭐 이엔셀이든 또는 폴라리스 오피스, 뭐 에세타, 전부 다 시장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상위에 우리가 막 알테오젠을 빼고 나면, HLB를 빼고 나면 뭐 그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없으니까 파워게임에서는 아직 완벽하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일단 시가 저가에서 양봉으로 마감하고 저점을 논한다면 한 번 더 뒤집으면은 다음 거래일에 주가지수 기준으로 이제 오늘의 상승폭의 절반 이상, 그러면 코스닥은 한 705포인트가 되겠네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의 상승폭의 절반 이상, 그러면 2500에서 대략 뭐 2500 요만큼 올랐으니까 한 45포인트 올랐나요? 그러면 대략 2500 한 중반 정도, 2515포인트 이상 요게 잡아주면서 이제 천천히 5월선을 수복하는 과정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기준점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요렇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